네, 파워 시스템으로 오늘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석철 전문가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보면 이제 거래소는 좀 흔들림이 있었지만은 역시 소폭 상승이긴 합니다만 연고점 또 경신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선전하는 흐름 이어졌었는데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네, 에너지 소진과 그다음에 이제 변동성을 대비하는 장세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한 2, 3일 정도 계속 조금은 이제 보수적인 뉘앙스로 들릴 만한 그런 그 마감 포인트를 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좀 에너지 소진이 될 것으로 보고 계시는 이유 또 변동성에 대비하자는 전략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최근의 시장 흐름은 우리가 선물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사실 시장의 전체적인 구도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시장의 주도권이 파생을 중심으로 하는 변동성 흐름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먼저 아셔야 될 것이 최근에 이제 그 선물 시장의 흐름이 사실은 거래소 시장하고 이제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선물 지수의 경우도 지금 보면 265포인트대가 이제 6월물이죠. 6월물 기준으로 265포인트대가 고점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난번에 기록했던 4월 2일부터 24일까지 기록했던 고점 라인하고 맞물리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말입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 쪽에서 뭐 투기적인 세력이든 뭐 검은머리 외국인이든 선물 쪽에서 지금 매수 순매수 계약을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260포인트 넘어서는 자리에서부터는 이제 한 2만 계약까지 누적 매수가 이제 늘어나면서 그 이상부터는 탄력이 둔화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종합주가지수의 흐름도 어떻게 연출되냐면은 지금 이제 그 선물 시장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종합주가지수의 그 박스권 밴드도 보면 지난 4월달 초반 흐름하고 똑같거든요.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면서 시장이 갇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보면은 지수가 뭐 연중 고점을 경신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죠. 왜 그러냐면은 탄력적인 시대 흐름이 연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수가 일정 정도는 막혀 있는 가운데에서 주도주가 아닌 순환매, 그러니까 후발주들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에너지가 지금 소진되고 있는 국면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이 265포인트의 그 저항 라인에 도달해 있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 누적 매수라는 것이요. 지난번에 종합주가지수가 한번 급등락에 한번 연출되는 자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이제 누적 매수가 크게 늘어났다가 그게 청산하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크게 밀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날이도 265포인트와 맞물리는 누적 순매수 2만 계약 자리는 일정 정도는 변동성이 약간씩 예상되는 흐름이 아니냐. 왜 그러냐면은 시세 흐름이 이번 주 특히 주중반 이후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요. 시세들이 어떤 중심주 랠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종합주가지수가 최근에 이제 5월 중순 이후에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관련주들의 어떤 중심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를 올렸다면은 지금은 걔네들은 쉬고 오히려 주변 쪽에서 막 순환매가 막 돌아가고 있거든요.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시세 흐름이 계속해서 단타 장세로 시장의 그 시세의 질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은 일정 정도 우리가 한 발 뒤로 물러서 생각해 보면 약간 시장의 질이 에너지가 소진되고 있고 변동성을 이제 암시하는 흐름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현재 구간은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2015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주는 계속 밴드 등락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의 중심 흐름인 선물 시장의 변화가 분명히 감지되고 있고 그 다음에 누적 순매수가 이제 2만 계약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약간 변동성을 좀 대비하는 관점에 대응이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이제 종목들의 흐름이 대체적으로 주중반 이후 흐름 속에서 그동안에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올라갈 만큼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다음 주 흐름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에너지 소진에 따른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이 분명히 제약을 보일 것이다. 뭐 이런 관점 속에서 선물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 국면은 전체적으로 에너지 소진과 변동성 대비하는 장세 흐름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관심주 주간 AS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과 이제 뭐 GS건설 또 LG노텍 고려아연 또 CNC 또 제일모직 같은 경우 이제 계속 봐주시고 계신데요. 이 종목들 한번 또 점검을 다시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의 이제 맥락이 그거예요. 이제 지수가 이제 2015포인트대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 대응을 좀 보수적으로 하자. 그러면 이제 종목의 경우에서도 뭐 코스닥이 어떤 탕탕 튀는 종목들 하지 말고 좀 안정적인 종목을 하자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이번 주 흐름을 보시면은 월요일 날 8만 원대에서
8만 원대에서 출발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한 8만 5천 원대로 맞췄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주봉 캔들로 놓고 보면 시세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지수 변동성을 감안을 하더라도 안정적인 종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뭐 저희 파워 시스템에서 한 3개월, 4개월 동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계속 보시면은 33일선 내지는 21선에서 눌림목 들어올 때 사면은 수익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레이스의 과정. 다만 이제 매매를 할 때는 눌림목 구간만 노리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이제 흐름을 보시면은 월요일 날 이제 한 35만 원대, 6만 원대에서 출발한 이후에 뭐 어저께까지 이제 한 37만 9천 원까지 갔다가 이제 오늘 약간 눌림목을 보였지만 여전히 5일선을 타고 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뭐 상대적인 흐름은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SK CNC 같은 경우가 이번 주 흐름에서는 약간 이제 보합권 혼조로 이제 봐야 되겠죠. 16만 원에 출발한 이후에 현재 16만 4천 원이니까. 근데 아직까지 11선이 살아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전히 뭐 추세적인 대응은 유효하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삼성 엔지니어링은 눌림목 보이고 난 다음에 좀 튀었는데 제일모직은 약간 좀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저점 형성 과정은 유효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GS건설의 경우도요. 이제 우리가 이제 눌림목이냐 추세 이탈이냐를 볼 때 아직까지 21선이 살아 있고 오늘도 지금 보시면은 장중 저점이 36,200원이었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36,900원으로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21선에서 그런 자리에서 이제 저가 매수해도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글쎄요. 뭐 GS건설 같은 경우는요. 거래량을 죽이면서 눌림목이 완성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시세를 기대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는 지금은요. 너무 통통 튀는 종목들을 하지 마시고요. 좀 시장이 좀 박스 상단 부분에 놓여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종목을 하더라도 대형주 그리고 눌림목 과정에 저점을 노리는 포인트가 여전히 유효하다. 뭐 이런 관점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파워 시스템 김석철 전문가였습니다.